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훅 파고듭니다. 권민철의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훅뉴스는 어떤 주제를 좀 파고들어 볼까요? 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이제 특검에게 바통을 넘겨주게 됐죠. 예. 그런데 그동안 수사에서 검찰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파란 옷이 왼쪽에 보이시죠? 엉덩이를 네. 좀 가리고 뒷부분에 주름으로 이렇게 좀 꾸며진 옷입니다. 이 옷을 바로 12일 뒤에 대통령이 입은 옷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여성 누군 것 같습니까? 저 바로 문제의 최순실 씨군요. 이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옷을 손보고 있는 그 동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의 옷까지 골라 입힌 사실을 보여준 최초의 동영상이죠. 예.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검찰 수사에서는 이 대통령 옷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가 숨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시간에 뭐 대통령의 핸드폰 얘기, 대통령의 약 이야기 해봤는데 그럼 오늘은 대통령의 옷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되나요? 이 옷 이야기는. 대통령의 패션 스타일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대통령 패션, 이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뭔가요? 상의는 알파벳 A자처럼 엉덩이를 넓게 가리는 맞아요. 내용이고요. 예. 옷깃은 차이나 칼라처럼 잔뜩 세운 모양. 또 하의는 치마보다는 바지. 이런 천편일률이 이 대통령의 패션 코드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옷에서 보이는 공통점인데 일단 몇 벌이나 됩니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 아니에요? 네, 2013년 취임 첫 해만요. 대통령이 122벌의 새 옷을 입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입은 옷만 122벌. 네. 근데 다른 보도는 예. 그 해에 67벌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아마 이 둘의 평균 90벌 정도가 보는 게 적당치 않을까 싶은데 이걸 다시 4년간으로 곱해보면 한 370벌 정도를 대통령이 새로 장만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청와대에서 자료를 주진 않습니다만 언론에 공개된 걸 분석했을 때 4년간 한 370여 벌이 되지 않겠는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네네. 그렇죠. 새 옷이 이렇게 많은 건 거의 한 번만 입으니까 그런 거고요. 네,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3번이나 대국민 담화를 했죠. 예. 텔레비전 앞에서요. 그 자리에서도 3번 모두 다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해외 순방 갈 때도 뭐 하루에 몇 번씩 다른 옷 입기도 하고. 네. 그럼 옷값도 만만치 않겠어요.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그 대통령의 의상실이 강남에 있었는데요. 예. 물론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근의 다른 부티크의 가격대를 알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얼마나 됩니까? 최저 금액은 우선 45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있고요. 예. 그 고르시는 원단에 따라서 퀄리티는 나뉘어져요. 저희 제일모직 그러니까 이게 원단에 따라 값이 좀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근데 최저로 잡았을 때 그런 스타일의 옷 4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네. 이 옷값은 원단과 디자인 또 재단사에 따라서 재단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대통령의 옷값은 판매가 한 200만 원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에게 판다면 판매가가 대충 평균 200만 원 정도는 될 거다라는 게 전문가 의견. 그렇습니다. 사실 최순실 씨가 걸어다니는 명품관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다녔다잖아요. 그런 최 씨가 고른 옷이니까 뭐 이거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은 또 한복도 자주 입었잖아요. 예. 박 대통령에게 한복을 공급해온 가게. 그 가게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게의 가격을 제가 또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은 한복을 지은 바로 그 가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 들어보시죠. 가격이 저희는 120선부터 있으세요. 좋은 거는 200에서 한 250선 정도? 만약에 거기다 술을 놓으신다거나 하면 가격은 조금 올라가실 수는 있으세요. 지금 들어보면 그 양장 한벌값하고 한복값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면 뭐 청와대의 자료가 아니니까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옷값으로 지출한 돈 얼마인지 가늠해보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취임 이후에 아까 370벌 정도 새로 장만한 걸로 이게 추산이 됐었으니까요. 한 벌에 아까 패션업계 종사자 이야기대로 200만 원으로 치면 예. 옷값으로만 한 7억 4천만 원 정도 지출했을 거라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7억 4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 옷값.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냈을까? 네, 처음 소개한 동영상 보도를 계기로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청와대에 공식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대통령 옷값이 공금이냐 사비냐 이걸 물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 답변은 대통령 사비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비로 정산한 것이면 정산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알고 있다는 뭐예요? 좀 답변치고는 엉성하죠. 아니 국회에서 이거 미리 다 질의를 줬을 텐데 답변이 엉성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녹색당이 2014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청와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게 있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법정에 제출한 청와대 입장을 보니까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그러니까 사비라고 답이 오긴 온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옷은 대통령의 사비로 부담한 거다. 개인이 부담한 거다라는 것까지는 법정에서 확실히 가려졌네요. 네. 예, 대통령이 4년간 7억 원 넘는 돈을 옷값으로 지불했다. 이것은 사비다. 근데 뭐 개인이 지불했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일반인이 보기에는 큰 돈이 옷값에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요. 예.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 3억 5천만 원씩 평균 재산이 증가했거든요. 아, 대통령 취임 이후 해마다 3억 5천만 원씩? 그러니까 옷값으로만 해마다 2억 원 가까이 쓰고 또 3억 5천만 원씩을 남기게 되는 거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돈을 개인이 다 냈을까? 혹시 이거를 뭐 대납을 누가 해줬다든지 뭐 스폰서를 받았다든지 이럴 개연성은 전혀 없어요? 처음 소개한 그 의상실의 동영상 보면요. 예. 최순실이 5만 원권 뭉치를 꺼내가지고 옷을 만들어 온 사람에게 주는 장면이 이거 나옵니다.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최순실 돈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온로비를 한 셈이 됩니다. 아, 그 5만 원 현금 뭉치가 만약 최순실 개인 돈이라면 그건 온노비가 되는 것이고. 네. 박 대통령을 배경으로 최 씨가 어마어마한 이권을 챙겼으니까 한마디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로비라면 여러분 과거 DJ 시절 온로비도 기억이 나시죠? 예, 그때. 이 현금 뭉치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사소한 듯하지만 이 부분도 검찰이 가려야 되는 문제란 말씀이세요? 네. DJ 시절 온로비. 그 사건 때 이 특검이 처음으로 도입됐고요. 예.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이어졌죠. 그렇죠. 당시 청문회 음향 제가 한번 가져봤는데요. 들어보시죠. 당시 법무부 장관 부인이 수천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배달받았다 돌려줬고 전 통일부 장관 부인은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는 주장 속에 열린 국회 청문회. 1,400만 원 대납 요구를 받았단 말이죠. 2,200입니다. 2,200만 원입니까? 네. 코트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코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바로 과거에도 온로비라는 것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이 사건 때 그 김대중 정권 말기였었는데 정권이 큰 상처가 됐었죠. 예. 이번에도 최순실 씨가 온로비를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혹시 아까 뭐 개인이 부담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은 했습니다만 청와대가 돈 냈을 개연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에서 20억 원씩을 대통령의 품행비 명목으로 최순실에게 제공했다. 이런 의혹도 현재 불거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공식 입장은 대통령의 사비로 지급했다. 이거죠. 그래서 로비는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청와대가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증빙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특검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드는 이제 궁금증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 많은 옷을 다 어디다가 두고 있을까? 어디 농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구입한 가구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정권 초반기에 2년 동안에 청와대에서 이 구입한 물품 목록을 보니까 역시 가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고급 수납장도 4개나 됐는데 바로 옷 보관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물론 여성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남성의 양복보다는 좀 남성의 양복이 훨씬 단순하잖아요. 네. 그런 걸 뭐 감안은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의 그럼 여성 대통령 경우는 어떤가 좀 비교해보고 싶네요.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요. 독일의 이 메르켈 총리죠. 메르켈 총리. 예,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이요. 메르켈이 2008년도, 예. 2010년도, 11년도, 15년도 이 4년에 걸쳐서 언론사에 찍힌 사진입니다. 아, 지금 4장의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4장이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2008년부터 2015년이면은 약 7년간 찍은 사진인데 똑같은 옷이 이렇게 매번 겹칩니까? 예. 보라색 투피스? 그렇습니다. 서방의 여성 지도자들은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진도 유럽 언론사 사이트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메르켈 총리가 이 사진처럼 패션에는 신경도 안 쓴다며
비판한 기사에 나옵니다. 패션에 신경 좀 써라라고 언론이 질타를 할 정도로 패션에 신경을 안 쓰는군요, 메르켈 총리는. 예. 사실 이제 메르켈 총리는 엄마 리더십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과는 사실 여러모로 좀 대조를 이루는 여성 지도자이긴 했어요. 좌우간의 패션도 상당히 대조적이네요. 그렇죠. 다른 여성 지도자들과 비교해도 좀 패션에 많이 집착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 이렇게 패션에 공을 들이게 됐을까요? 이게 이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다고 합니다. 한국패션심리연구소의 민율미 소장의 분석 들어보시죠.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자분들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논문들이 있는데 그때 유신 정권 시대의 복장에서 사실은 크게 변화가 많이 없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좋았던 시절에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그런 부분으로 사실 머리 같은 거 이제 어머니 유경수 여사 후광 효과 노렸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랬었죠. 옷도 좀 그런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에요? 예. 패션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헤어스타일도요. 예. 어머니의 헤어스타일을 차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죠. 그렇죠. 서울의 한 헤어 디자이너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모발이 좀 이렇게 좀 힘을 받으라고 좀 촘촘하게 힘 좀 받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태를 뻥긋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유경수 여사 스타일이죠, 이게. 그렇죠. 예. 그게 가장 단아하거든요. 이제 볼륨 살리고 하니까. 되게... 패션은 아버지, 헤어스타일은 어머니를 따라했다. 뭐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최근 김종필 전 총재가 한마디 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경수 여사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였죠.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일깨워 준 건데요. 했었어요. 그 엄혹한 시절에 TV에 나온 이미지가 국민들의 의식, 인식을 마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 덕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에게 올랐고요. 하지만 뒤늦게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금의 국가적 재앙을 낳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 옷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옷깃도 세우고 머리 스타일도 세우고 그런 대통령을 우리는 꼿꼿한 대통령, 신념 있는 대통령으로 믿어왔죠. 하지만 갈수록 그게 허상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참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 우리 국민들 다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가 정말 막연한 느낌, 편견 이런 것으로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다시금 해보면서 오늘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옷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가 숨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시간에 대통령의 핸드폰 얘기, 대통령의 약 이야기 해봤는데 그럼 오늘은 대통령의 옷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야 되나요? 이 옷 이야기는. 대통령의 패션 스타일부터 한번 이야기해보죠. 대통령 패션, 이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뭔가요? 상의는 알파벳 A자처럼 엉덩이를 넓게 가리는 맞아요. 내용이고요. 예. 옷깃은 차이나 칼라처럼 잔뜩 세운 모양. 또 하의는 치마보다는 한 370벌 정도를 대통령이 새로 장만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자료를 주진 않습니다만 언론에 공개된 걸 분석했을 때 4년간 한 370여 벌이 되지 않겠는가.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네네. 그렇죠. 새 옷이 이렇게 많은 건 거의 한 번만 입으니까 그런 거고요. 네,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3번이나 대국민 담화를 했죠. 예. 텔레비전 앞에서요. 그 자리에서도 3번 모두 다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해외 순방 갈 때도 하루에 몇 번씩 다른 옷 입기도 하고. 네. 그럼 옷값도 만만치 않겠어요. 문제의 동영상에 나오는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훅 파고듭니다. 권민철의 훅뉴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훅뉴스는 어떤 주제를 좀 파고들어 볼까요? 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이제 특검에게 바통을 넘겨주게 됐죠. 예. 그런데 그동안 수사에서 검찰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지. 이런 천편일률이 이 대통령의 패션 코드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옷에서 보이는 공통점인데 일단 몇 벌이나 됩니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 아니에요? 네, 2013년 취임 첫 해만요. 대통령이 122벌의 새 옷을 입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입은 옷만 122벌. 네. 근데 다른 보도는 예. 그 해에 67벌을 입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아마 이 둘의 평균 90벌 정도가 보는 게 적당치 않을까 싶은데 이걸 다시 4년간으로 곱해보면 이겁니다. 파란
옷이 왼쪽에 보이시죠? 엉덩이를 좀 가리고 뒷부분에 주름으로 이렇게 좀 꾸며진 옷입니다. 이 옷을 바로 12일 뒤에 대통령이 입은 옷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여성 누군 것 같습니까? 저 바로 문제의 최순실 씨군요. 이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옷을 손보고 있는 그 동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의 옷까지 골라 입힌 사실을 보여준 최초의 동영상이죠. 예.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검찰 수사에서는 이 대통령